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관찰사, 벗, 도적 친구. 산속 사찰에서 공부하던 세 친구가 어느 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과거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가 임금에게 충성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친구는 표선에 뜻이 없으며 경치 좋은 곳에서 일생 조용히 살겠노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장래 희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가 거듭 묻자 그 친구는 마지못해서 속내를 말했는데 목표가 의외였습니다. 탐과 놀이의 재물을 뺏는 큰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깊은 산골에 머물면서 산의 진미를 마음껏 즐기겠노라고 말했으니까요. 두 친구는 그게 뭐냐고 타박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세 사람 중 두 명의 삶은 그들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시양명을 꿈꾼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 등과 후 함경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을 했고, 전원 생활을 희망한 친구는 대충 공부한 관계로 벼슬하지 못하고 선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친구는 어느 날 종적을 감춘 후 어찌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비는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한 친구가 함경도를 다스리는 관찰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대접을 받고자 가명이 있는 함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명은 관찰사가 직무를 보는 관할을 이루는 말입니다. 행색 초라한 선비는 옛 우정이 있으니 관찰사 친구로부터 뭔가 큰 선물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잔뜩 기대에 찬 마음으로 여러 날을 걸어 함경도 땅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장정이 안장언전 말을 끌고 와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장정은 선비에게 사또의 명을 받고 왔다면서 말에 올라타라고 권했습니다. 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의 사또가 누구냐? 장정은 가보면 알게 된다면서 말에 채찍을 가해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가니 다른 말 한 마리가 또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 말로 바꿔 타고 다시 달렸습니다. 장정이 이끄는 길은 점점 좁아지면서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깊은 산 안쪽에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정은 가장 큰 집 대문으로 선비를 안내했습니다. 대문 안에 거듭 세운 중문을 지나자 섬돌 아래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색 갓을 쓰고 남색 비단 무관 제복을 입었으며 붉은 허리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사도로 보이는 그가 웃으면서 다가와 선비의 손을 잡더니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선비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내 예전에 함께 공부한 친구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자네로구먼. 신수가 헌해져서 미처 못 알아갔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층 늠름해지고 의용까지 갖춘 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선비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 옛날 내가 의적의 우두머리가 되겠노라 말하지 않은가?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설치는 나라에서 벼슬은 의미가 없기에 산적이 되어 의롭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살고 있다네. 함께 얻은 재물은 모든 부하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노래하는 소리꾼과 아름다운 무희를 거느리며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고 산다네. 공부할 때 장차 도적 두목이 되겠다던 친구는 그 뜻을 이룬 것이니 세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말한 대로의 인생이 된 셈입니다. 줄기는 수천 명인데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네. 우리는 탐관오리의 물건만 빼앗는다네. 때로는 청나라나 외의 물건도 가져왔기에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척 많다네.
이윽고 술상이 차려졌고 두 사람은 미녀의 시중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안주로 술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다음 날 산적 친구는 선비에게 군용의 재물을 보여준 뒤 관찰사 친구를 만나려는 목적이 혹시 뭔가를 좀 얻으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비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산적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됨됨이를 모르는가? 그는 출세만 줬을 뿐 벗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닐세. 설령 챙겨주더라도 자네가 바라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터이니 여기서 며칠 더 머물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그리한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네. 선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관찰사 벗을 꼭 만나야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뜻이 확고하구먼. 알았네. 다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마시게. 그런 말을 꺼내면 자네 목숨도 위험하고 나를 잡을 수도 없는 일이니 이 점 꼭 명심하시게. 선비는 친구를 어찌 고발하겠냐면서 비밀 유지를 맹세했습니다. 산적 친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졸개를 시켜 선비를 데려왔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비는 여러 날을 힘겹게 걸어서 함경 감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관찰사 친구를 만나자마자 산적 친구를 밀고 했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졸개들이 흩어져 있으니 체포하기 쉽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장한 병사 3, 40명만 빌려주면 당장 잡아서 가명으로 데려오겠네. 선비의 기대와 달리 관찰사는 아직까지 도적대가 도민들에게 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지략이 뛰어나고 담력이 강해서 선비가 당할 수 없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양으로 가서 관찰사의 반역을 고발하겠노라 협박했습니다. 관찰사는 산적 소탕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될까 싶어 나서지 않으려 한 것인데 옛 친구가 다그치자 어쩔 수 없어 도적 잡으러 가는 일을 허락하고 병사 수십 명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찰사는 선비 친구의 나섬을 쓸데없고 무모한 일로 판단하여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쨌든 관찰사는 선비 친구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약간의 전별금을 주었습니다. 전별금은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이르는 말인데 선비가 받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노자로 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선비는 기억을 더듬어 장정을 만난 지점까지 간 후 병사들에게 멀리 떨어져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리를 혼자 걸어간 선비는 이전과 달리 도적대에게 붙잡혀 밧줄로 묶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도적 소굴로 끌려가서 도적 친구를 대면했습니다. 도적 친구는 함경 감령에 가봐야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일러줬는데도 굳이 가서 많은 상금을 얻고자 약속을 어기고 배반했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선비는 하늘에 맹세코 밀고 한 사람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이에 도적 친구는 졸개들에게 함경 감령 교졸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교졸들이 묶인 채 끌려 나오자 선비는 사색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도적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 어찌 내 칼을 더럽히겠는가? 곤장을 때리는 게 마땅하다. 도적 친구는 졸개를 시켜 선비에게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 후 함경 감영 병사들에게는 너희가 무슨 죄가 있냐며 고생했다면서 은전 20냥씩 주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도적 친구는 졸개들을 시켜 창고에 있던 재물과 무기들을 여러 마차에 나눠 실은 후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어귀에 내동댕이 쳐진 선비는 터덜터덜 걸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자기 집은 폐허처럼 변했고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웃에 물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물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선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묻자 아내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함경 가명에 있을 때 편지와 함께 많은 재물을 보내신 게 아니었나요? 놀란 선비가 편지를 살펴보니 필적은 비슷했지만 자신이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도적 친구가 선비 몰래 재물과 함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비는 도적 친구를 배신했지만 도적 친구는 한때 우정을 생각해 끝까지 선비를 챙겨준 것입니다. 한편 관찰사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벗을 대했으니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가 봅니다. 또한 목표가 무엇이든 노력해야 이룰 수 있음도 이 설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